안녕하세요. 소시광입니다. 오늘은 한국 정부가 친일파 후손들이 소유한 토지를 국고로 환수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는 소식에 관하여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1일 한국 정부가 이규원, 이기용, 홍승목, 이해승 등 친일 행위자 4명의 후손이 소유한 땅 11필지를 다시 국가 소유로 되찾아오기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부당이익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송 대상 토지는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의 토지로 전체 면적은 25,740평이며 토지 가액은 공시지가 기준 26억 7,522만 원이라고 합니다. 앞서 언급한 4명은 2007년 친일반 민족행위자로 지정된 상태며 이규원의 경우 일본 정부로부터 자작 자기와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았을 정도로 악질 친일파 중에 한 명이고, 이기용은 조선 왕가의 종친이었지만 한일병합조약 체결 후 22세의 나이로 일본 정부로부터 자작 자기를 받았고 1945년에는 일본 제국의회의 의원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고 합니다. 홍승목은 조선 말기 관료로 일제감정기에 조선 총독부에서 일했으며 1912년 일본 정부로부터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았고, 이해승 역시 일본 정부로부터 후작자기와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은 친일파라고 하는데요. 서대문구는 지난 2019년 10월 공원 조성 사업을 진행하던 중 친일 재산으로 의심되는 토지를 발견했고, 이에 법무부에 국가 귀속 대상인지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법무부는 자료조사와 법리 검토 후 해당 토지의 경우 친일 행위의 대가성이 명백하고 관련 증거도 모두 구비되어 있어 국가 귀속 절차 진행이 바로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는데요. 이처럼 한국 정부가 친일파의 토지를 몰수한다는 소식이 나오자 현지 일본인들은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아직도 70년 전 마인드로 살고 있다며 한국을 비난하거나 나치 독일이 유대인의 재산을 몰수한 것과 무엇이 다르냐는 병신 같은 댓글을 달기도 했는데요. 특히 얼마 전 3.1절을 맞아 국내의 한 정치인이 친일파를 색출하겠다고 연설한 것을 두고도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당시 해당 정치인은 대한민국은 해방 후에도 친일 세력의 반발로 친일잔재 청산의 기회를 잃어버렸고 그 여파가 지금도 독버섯처럼 되살아나고 있다며 친일 인사 257명의 행적을 알리는 기념 안내판을 설치하고 친일 잔재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등 한국에서 다시는 친일파가 활동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연설했습니다. 이를 두고도 현지 일본인들은 일본이 한국의 부와 문명을 나누어 줬지만 한국은 그저 반일 교육만 하고 있다거나 사이코 한국을 상대하는 건 정말 피곤하다는 식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니, 일본과의 관계를 끊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저 친일파를 색출하겠다는 뜻인데 이상하게 일본인들은 마치 자기들을 욕한 것 마냥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 좀 더 자세한 일본인들의 반응 보시겠습니다. 정말 기분 나쁘다 이런데도 한국과 사이좋게 지내면 좋겠다고? 이 사실이 전 세계에도 보도되고 있는 거야? 개인 땅을 나라가 그냥 접수하겠다는 소리인가? 완전 중국과 다름없구나. 이러니 중국과 친하게 지내는 거야. 한국은 2021년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70년 전의 마인드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구나. 요즘 대체 어느 나라에서 국가가 땅을 회수해 가냐. 한국은 중세시대는커녕 고대 시대를 살고 있어. 이게 50년, 60년 전 이야기도 아니고 지금 이 현대에 일어나고 있다는 일인 게 믿어지지가 않는다. 노제팬 같은 미지근한 짓 하지 말고 차라리 단교를 하자. 일본도 이제는 정말 한국에 질려버렸다. K-팝이나 한국의 드라마를 보는 애들은 이 기사를 보고도 아무런 느낌이 없냐?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올바른 일이 아니잖아. 한국을 좋아하는 일본인들은 어차피 이런 뉴스에는 관심도 갖지 않겠지.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이 기사를 봐도 결국 한국 편을 들 거야. 한국 정부가 완전 트집을 잡는 거 아닌가? 어차피 다 거슬러 올라가면 모두 친일파잖아. 정말 알면 알수록 싫어지는 나라가 한국이야. K-팝 좋아하는 일본인들은 한국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르니까 K-팝 좋아하는 거겠지? 서울대도 결국 일본이 세워준 거잖아. 그런데 왜 문을 닫지 않는 거지? 한국은 너무 제멋대로야. 한국인들은 경성제국대학과 서울대가 연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더라. 한반도의 몇 안 되는 진짜 영웅인 백선엽 장군도
친일파로 몰아서 현충원에 묻히지 못하게 하려는 게 한국이야. 이번에 조사해보니까 정말 훌륭하신 분이던데. 이럴 줄 알았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조선인을 좀 더 엄하게 다스렸어야 했어. 이렇게 마녀 재판을 하는 곳이 한국이라는 나라인데 이런 마녀 사냥을 동경하는 일본인이 있더라. 정말로 그 녀석들을 이해할 수 없어. 하지만 바보들과 여자들은 미디어에 의해 만들어진 거짓말에 속기 쉬우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기도 해. 한국의 차기 대통령 후보가 친일파를 도려내겠다는 말도 했어. 정말 한국은 미친 나라야. 일본을 적대하는 게 한국의 방향이야? 한국은 지역을 갈라서 자기들끼리 으르렁거리는 민족이지? 일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겠지만 이미 세계는 한국의 생각에 동의하고 있어. 작년쯤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사가 만든 게임인 포르자의 가이드라인을 변경했는데 악명 높은 우길기를 사용하는 사람은 밴을 해버린다고 밝혔다. 그리고 스박스에서 자신의 주소를 적을 때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쓰면 부적절한 표현이라는 오류 메시지가 나오지. 그런데 솔직히 요 근래 한국은 좀 얌전하고 재미없다. 뭐랄까 좀 더 바보 같은 사건을 저질러줬으면 좋겠는데 너무 조용해. 코로나라서 왕래가 적기 때문에 그런 것 같지만 한국은 완전 디스토피아구나. 친일이라서 숙청한다니 말이 안 되는 나라다. 한국이야 말로 완전한 인터넷 우익 국가야. 한국을 일본이 교화시켜 주었다. 매너도 가르쳐 주었고 도량형도 통일시켜줬어. 만일 일본이 없었다면 한국은 아직도 미개한 국가로 남아 있었을 거야. 그런데 어떻게 일본을 이렇게 미워할 수가 있는 거지? 만약 한국 정부가 친일파들에게 불이익을 준다면 정책적으로 국교 단절을 했으면 좋겠어. 친일파를 숙청하겠다는 저 대통령 후보가 만일 당선이라도 되면 제2의 문재인 대통령이 되는 거야. 일본을 또 적국으로 보겠지. 이윤, 나라로서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이루고 싶다면 그때는 제발 한국이 역사 공부 좀 하고 오라고 말하고 싶어. 대화가 되지 않는 나라와 무리하게 사귈 필요도 없고 단교가 실질적으로 무리라면 드라이한 관계도 좋다고 생각해. 가해자는 잊어도 피해자는 잊을 수 없지. 일본은 원폭의 피해를 잊지 않아. 게다가 이 피해는 엄연한 사실이야. 하지만 일본은 가해자를 공격하지 않았어. 한국은 목욕탕에 피어나는 곰팡이처럼 세제로 지운다 해도 반일 정신이 살아있어. 뿌리부터 반일이라고 생각한다. 정부가 반일을 억제했다 해도 곧 다시 재발하지. 일본은 한국 제품 불매를 조용히 진행해야 해. K-팝과 관련된 한국 문화도 조용히 따돌리고 떠들 필요가 없어. 한국이 떠들어도 일본은 무시하고 상대하지 않는 게 올바른 대응이야. 전후 7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친일파, 일제 잔재 청산이 가능하지 않은 나라가 바로 한국이야. 그렇게 반일을 외치지만 정작 70년 동안 친일파들 잘 살았다는 게 정말 아이러니다. 사실 한국은 친일파를 좋아하는 게 아닐까? 그렇게 일본 통치 시대가 싫으면 우에노역과 흡사한 서울역이나 일본과 비슷한 국회의사당, 한강다리 등 일본이 남긴 인프라도 전부 파괴하지 그래? 일본인들의 반응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친일파들이 주장하는 논리와 놀랍도록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친일파들의 논리가 다 일본에서 왔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영상을 마치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